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내용은 양자역학, 퀀텀 메커닉스, 뭐 퀀텀 피직스라고 하죠. 이게 요즘에 대단히 핫한 주제죠. 양자역학이란 것이 뭐 여기 보시면은 구글에서 양자역학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를 뭐 만들었다고 해서 대단히 아주 큰 뉴스였죠. 그리고 뭐 영화에서도 이 앤트맨, 뭐 양자역학을 뭐 이렇게 차용해서 그렇게 해서 뭐 영화를 만들었죠. 뭐 이런 것처럼 요즘에 양자역학이 대단히 떠오르는 그런 학문입니다. 하지만 뭐 양자역학이 요즘에 바로 나온 그런 학문이 아니고 아인슈타인 때부터 벌써 많이 연구가 되었던 그런 학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잠시 또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역학, 퀀텀 메커닉스는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가? 보시면은 분자, 원자, 전자, 최고로 작은 단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작은 단위들의 이러한 전자, 분자, 원자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예,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컴퓨터의 칩이나 그러한 프로세싱 하는 그런 칩셋들, 그리고 전화기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학문을 통해서 개발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학문이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퀀텀 메커닉스를 보시면은 우선 스포일러, 어, 이 퀀텀 메커닉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정도에 제가 좀 설명을 해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퀀텀 메커닉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나 어떠한 분자, 원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했죠, 먼저. 네, 관찰을 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고 수학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 현상을 발견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 수학식도 다 만들어내고 그것을 실험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정립을 했지만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이 거의 퀀텀 메커닉스의 정식으로 이제 많은 그런 물리학자들이 이것이 제일 퀀텀 메커닉스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코펜하겐 해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한번 보면은 이 중첩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시작부터 이상한 상태입니다. 이 중첩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측정을 하면 뭐 결 어긋남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우선 측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요. 측정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즉각 결정이 된다. 자, 중첩.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두 가지의 상태가 같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아주 이상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죽었거나 살았거나 고양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어있으면 죽은 거고 그렇지만 이 중첩이란 것은 고양이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이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이건 정말 이상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퀀텀 메커닉스에서는 이 상황이 존재합니다. 실험으로도 물론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그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은 거고요. 이거는 네, 이러한 상태가 A라는 상태와 B라는 상태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측정을 하면은 측정이란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고요. 측정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A나 B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하다가 저희가 박스를 열었을 때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 죽은 거죠. 정말 말장난 같죠. 우선 이 중첩이란 상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런 상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서 고양이가 죽어 있으면 죽은 거고 살아 있으면 살은 거고 이게 무슨 과학이지? 이 측정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즉각 결정이 된다. 정말 이상한 말이죠. 네. 아,
어쨌든 이것이 바로 퀀텀 메커닉스의 이 양자역학의 해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발생하고요. 이 전자나 이러한 정말 정말 작은 단위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벌써 증명을 했고요.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이상한 거죠. 네.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을 항상 이야기할 때 고전역학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고전역학이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역학입니다. 뭐 뉴턴의 제1법칙, 2법칙, 뭐 3법칙. 그래서 F는 ma, 제2법칙이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거죠. 전통적인 그러한 물리학들을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 뭐 어떤 물체가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몇 초 뒤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뭐 그런 거 계산하고 그랬었죠. 예전에 보시면은. 그래서 고전역학이란 것은 어떠한 상태를 현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어떠한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은 미래를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물리학이 이제까지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항상 이야기했던 과학은 확정적인 그렇죠? 확정적인 그러한 어떠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우리에게. 그게 과학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죠. 그렇지만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양자역학 세계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고전역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나 빛의 운동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제 아인슈타인도 깨달았죠. 예, 뉴턴 저번에 relativity 얘기할 때 뉴턴의 법칙들을 보면서 이게 빛의 운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아인슈타인도 깨달았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전자나 그런 전자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뉴턴의 그런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상하다라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뭐 이렇게 배웠죠. 그렇지만 사실 돌지는 않습니다. 뭐 도는지 안 도는지 잘 모르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그림을 우선 알기 쉽게 그리고 여러 관측을 해봤더니 이 전자는 정해진 궤도에만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전자는 여기 이 궤도, 요 궤도에만 존재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요 하얀 바탕 여기에는 절대로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그러한 규칙을 알아냈습니다. 항상 전자는 자기가 정해진 궤도에만 나타난다. 근데 전자가 이 궤도에서 이 궤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이 가해지면은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고 이 왔다 갔다 거릴 때마다 이 빛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물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데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일 때 뭐 움직이면은 쭉 이렇게 움직여야겠죠. 리니어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고 그다음에 여기 가고 그다음에 여기 도착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는 정해진 궤도에만 존재한다. 요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이동처럼 얘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뉴턴 역학에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리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전 역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자 역학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uncertainty, probability, 확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예측하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certainty가 없어진다. 그렇죠? 고전 역학에서는 항상 우리가 미래를 어떤 물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 양자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랜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이것은. 그리고 이해가 정말 안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전역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신기한 것들,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이중 슬릿이라고 해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런 구멍이 나 있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런 판때기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자는 알갱이니까 알갱이를 막 쏩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벽에 이렇게 부딪혀서 못 나가겠죠. 어떤 전자들은 여기 벽에 부딪히고 여기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쏟아 보면은 이 벽 사이로 넘어가는 전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통과해서 요 틈 사이로 통과한 전자들은 그 뒤에 있는 벽에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붙겠죠. 이거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자, 근데 이 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전자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쐈더니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줄지어서.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충격이었죠. 빛도 이렇습니다. 빛도 광자도 빛을 광자라고 그러죠. 빛의 알갱이. 그거를 막 쏘면은 이렇게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줄이 지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또 발견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제 물에다가 파동이라고 아시죠? 물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거 던지면은 물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파동이 이 틈을 만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파동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두 파동이 부딪히고 서로 부딪힐 때 어떤 부분은 강해지고 어떤 부분은 약해지고 그렇죠?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 말은 이것은 파동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전자가 파동일 수 있지? 알갱이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쐈는데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파동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정말 이해가 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좋아.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뚜껑을 열어보고 전자를 쏴보자. 그러면 여기서 관측을 해보면은 이 안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파동으로 변신을 하는지 뭐 알갱이들이 쪼개져 가지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지 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고 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뚜껑을 닫아놓고 안 보는 상태에서 진공인 상태에서 전자를 막 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중 슬릿 실험. 이게 진짜 정말 실험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실험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더 큰 입자로. 자, 그러면은 아까 기억나시죠? 측정을 하면은 하나의 상태로 귀결이 된다. 그 이유는 측정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죠? 아까 그 코펜하겐 해석에서 중첩인 상태, 이게 바로 중첩인 상태입니다. 슈퍼포지션. 여러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만약에 이 전자를 쏘면은 이 전자가 여기 올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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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상태가
이 5가지 상태가 한꺼번에 존재한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면은 하나로 이게 점이 날아가는 게 딱 한 군데만 보입니다. 여기든지 여기든지 하나로 결정이 된다. 정말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을 양자역학이 이렇게 정말로 동작을 한다는 것이고요. 네, 전자를 보면은 이것은 저희가 뭐 이거 소설도 아니고 정말 물리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결론이 난 팩트입니다. 이렇게 정말 동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 아까 코펜하겐 해석을 도입한 거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 이야기,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이 양자역학의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됩니다. 사실은 이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의 해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uncertainty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아인슈타인 아니면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된다면은 분명히 양자역학도 그러한 무슨 probability 그런 확률이나 무슨 어떤 상태가 중첩해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probability나 uncertainty 그런 것은 과학에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슈레딩거나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 퀀텀 메카닉스를 바라볼 때 슈레딩거의 이 고양이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까 중첩의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우선은 이 사고 실험인데 이 검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자가 날라오면은 원자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분열된 그 핵이 전자가 날라와서 이 검출기를 때리면은 이 기계가 작동을 해서 해머를 부시면은 이 안에 독극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라오게 되면은 이 고양이는 죽게 되겠죠. 그렇지만 날라오지 않는다면은 핵 분열이 없다면은 고양이는 살아있겠죠. 아무도 안 날라오니까요, 전자가. 그렇죠? 분열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첩이라면은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있다면은 자, 이 박스는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안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슈레딩거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살아있니? 죽어있니?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중첩이란 상태는 핵이 분열할 수도 있고 안 분열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상한 상태가 발생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네, 그게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로 증명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또 퀀텀 메커닉스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 두 개의 양자가 얽혀 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얽혀 있다. 폴 포지션일 때는 어떤 스테이트도 둘 다 존재하는 거죠. A 또는 B로 존재하고 여기도 A 또는 B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 양자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랬을 때 A, 나는 이 스테이트는 A다. 그 경우에는 바로 이 반대쪽에 얽혀 있는 반대쪽의 양자는 바로 B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인탱글먼트라는 것도 지금 실험을 통해서 이런 양자 얽힘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대단히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무슨 양자 암호화를 시키겠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중간에 이걸 패킷을 까보면은 만약에 양자 얽힘이 돼 있다면은 이 스테이시 변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 중간에 누가 깠구나. 이 내 패킷을 까봤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화해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얽힘이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양자의 세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작은 그런 분자나 전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과학자들도 엄청나게 유명한 과학자들도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뭐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아까 코펜하겐 해석을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중첩 상태. 그죠? A나 B 그런 상태가 둘 다 존재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측정.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제 본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측정이란 것이 그냥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어긋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어긋남이란 뜻은 무엇이냐면은 정보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순간 이 결이 어긋납니다. 그러면서 중첩 상태가 슈퍼포지션 상태가 깨지면서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아있는 상태가 있는데,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정보가 고양이가 죽어 있거나 살아있는 그런 그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바로 결 어긋남이 생기면서 고양이가 죽었거나 살아있는 둘 중에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된다.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uncertainty, superposition, entanglement 뭐 이러한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네. 뭐 이것만 가지고 양자역학을 다 안다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렇지만 양자역학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어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 아주 작은 세계의 자연 현상을 알려줄 뿐이지 왜 그런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과 생각으로는 그 작은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과학이 항상 정답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미래와 과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미시 세계를 바라보니 그 미시 세계에서 동작하는 그 과학적인 현상은 어떠한 그런 확률적인 확률적인 그런 결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난다고 단정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참 되게 오묘한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그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계속해서 정말 작은 진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핸드폰도 그 위치에 그 핸드폰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 움직이는 진동이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체들은 정말 당연히 그 전자와 분자 뭐 그런 원자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살기 힘들죠. 너무 머리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큰 세계, 거시세계라고 그러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보통적인 세상에서는 양자역학을 이 생각을 안 해도 충분히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이 자연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맞게,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정말 작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뭐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로 나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양자역학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확률적,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 말을. 확률적, uncertainty. 어떻게 물리가, 어떻게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들을. 네. 네, 그래서 오늘 양자역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